반갑습니다. 여수도 이제 그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오고 뭐 한 시간 전 정도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오는 것 같고 이제 어저께 내가 유튜브로 다른 한 두세 스님의 공성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봤는데 자꾸 이제 말에 떨어져 가지고 단어나 이런 것에 떨어져 가지고 자꾸 이제 무와 불이 공성, 진여 이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르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 주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아나 불이나 공성이나 또는 진여자성이나 그런 얘기들이 갖고 있는 뜻이 용어가 그 시대에 조금 다르게 쓰여져서 그렇지 다 같은 얘기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분별을 지어서 거기에 큰 오류가 분별 짓는 큰 오류가 뭐냐면 자꾸 근본 불교이고 암경을 중심으로 한 48장경은 근본 불교이고 대성은 뒤에 자꾸 이제 뒤에 이렇게 기원 전후에서 일어난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용어가 다른 것 같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무아라는 얘기나 공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암경 속에서도 무아를 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성에 관한 말씀을 공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암경 속에서도 다 합니다. 암경 속에서도 그 용어 자체가 그대로 다 있고 또 보살이라는 말도 앞으로의 세상에 올 때 용화 세계에 미륵부처가 올 것이고 그래서 미륵 보살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당신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 얘기를 갖다 하셨기 때문에 보살이란 말이나 이런 말들도 암경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선 전제로 해서 놓고 보면 그 용어를 쓸 때 깊이 있게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아함부 쪽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쓰지는 않으셨고요. 대성의 반야부를 넘어서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다 깊이가 좀 더 있다 없다 이어 차이지 그건 모두 다 무자성을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공성을 얘기하는 그 얘기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지 않고 아함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뒤에 반야부에서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틀린 얘기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이제 무아라는 얘기는 거기에 우선 나를 중심으로 사람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아견을 없애기 위해서 나조차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나라는 것에 자성이 본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나의 견주어 볼 때 이 세상에 재범무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건
나에 관한 얘기가 주이고 아함에서는 주로 나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다는 것을 갖다 이제 그래서 무아를 말씀을 하셨고 무아 말씀하시면서 연기 말씀하시면서 근데 공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이제 그거는 아가 있어서 자꾸 아를 중심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두 가지가 됐다 그래 둘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철학에서는 상대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다르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가 됐을 경우 무아라고 할 경우는 둘이 아니되 그 양쪽의 극단이 그 둘인데 그 둘이 아닌 상태 그 무아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무아라는 얘기고 그리고 무아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무자성에 관한 얘기고 그게 공성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다리를 더듬은 장님은 그것이 마치 기둥처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부채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그 호수처럼 생겼다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면 뭐 파이프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빨을 만진 사람은 큰 어떤 그 뼈처럼 큰 기둥 마른 나무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각각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코끼리의 부분이고 부분을 말한 것일 뿐이고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를 말할 때 공성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와 공성에 대한 그것이 뭐 불이라고 말을 했건 또는 그 무아라고 말을 했건 간에 그 불교에 있어서 공성과 연기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불교를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율적인 이런 부분도 그 연기를 알아야 그 인과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연기를 알아야 변화하는 까르마 업에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연기를 모르고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든지 절대의 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연기도 성립이 안 되고요. 그 수행도 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인과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내가 본래부터 변함없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내가 무슨 변화를 할 것이며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변화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항상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게 오류예요. 오류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 참 진짜 댓글이라도 내가 댓글 다는 것을 하나도 이제 안 하는데 댓글이라도 달아줘야 되나 그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와서 공성을 왜 설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본인이 모르는데 왜 설명을 갖다가 하는지 그조차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나는 이해해요. 그러나 공성을 갖다가 잘못 알고서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가 딱 80년대 우리 80년대 강주 사태 일어난 것과 똑같아서 거의 90% 이상이 일치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군부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도덕도 없고 아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 목숨을 갖다 어저께도 8명이나 죽었고 바로 총을 직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향 사격을 하거나 지하 사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릎 밑을 보고 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살상용 그 총을 갖다가 바로 직사 바로 가슴 높이로 쏴서 사람을 갖다가 어저께도 8명 죽고 거의 한 지금 뭐 공식적으로 한 780명 정도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전혀 우리도 광주사 때 이렇게 놓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자리를 훔쳐버렸고 노태우 씨가 그 뒤에 또 훔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무섭고 겁난 상황이 벌어지고 미얀마 국민들이 굉장히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지나온 과거이지만도 참 깜깜한 굴을 지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백신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좀 조급한 생각을 갖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백신은 그거는 기초 기술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갖다 갖지 않게끔 특허권 해제를 해달라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제약회사 쪽에 압박을 가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돈을 버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갖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응용하고 다른 나라에서 한 기술들을 갖고 와서 생활 응용해서 물건 팔아먹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을 만드는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만드는 생산 공장이 있지 우리가 그걸 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렇게 막 아쉽게 생각하고 백신을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갖고 사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건 전부 다 외국 회사들의 특허권과 연관이 있고 또 그 회사들이 우리가 가서 진짜 손을 싹싹 빌면서 사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는 기초과학에 투자하지 않은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좀 국가가 앞장서서 기초과학 부분에 크게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인 성과가 있어야 이런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화이자 같은 나라들은 유전공학뿐만 아니라요. 이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연구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 전문가조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참 아쉽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이건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1, 2년 걸려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도 들통말통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대학을 마치 우리나라는 취직하는데 필요한 요건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대학은 거기서부터 이제 진심으로 공부를 해서 연구하고 연구 인력이 대학에서 나오는 이런 서구적 구조를 갖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실업자가 대부분이라 그러면서
외국 인력들을 갖다 대다수 몇백만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기현상은 전부 다 학력 그 인프레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도 역시 그 일본에서 기초 물질에 대해서 이제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겁을 일부 먹었던 것은 일본은 그런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일본은 아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24명인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물리학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독재를 전제로 한 평화사기니까 참 오히려 우울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전체가 우리가 기초학이 얼마나 부실을 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얼마나 급급하고 물건 팔아먹는 데만 얼마나 국가를 치달아 왔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것이 다 노정됐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오늘 45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 45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개성이에요? 네? 그는 이제 그것은 진여에서나 세간에서나 이제 불교에서는 자꾸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색과 공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색과 공 구분하고 진재와 속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 진실과 현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진실과 현실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진실과 현실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진재와 속재 이렇게 구분하고 그 진재와 속재를 이렇게 해보면 진재는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공성에 해당되고 색은 속재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성을 얘기하고 연기를 얘기할 때 공성은 진재에 해당되고 또 연기는 속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재와 그 연기의 관계, 속재의 관계, 진재와 속재의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불교 전반적인 논리를 갖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진재와 속재를 갖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진재와 속재가 따로 사실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연기에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안에 실체가 영원한 자성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성이에요.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연기를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해서 연기하는 것은 뭔 실체가 있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는 술의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의 바퀴, 엔진, 배터리, 운전대, 차체, 축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있지만은도 바퀴가 자동차냐 그럴 때는 바퀴 하나만 놓고서는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런 자동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라는 본래 불변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건 갖고 있지 못하고 각각의 부품이 전부 다 모여서 자동차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오온이라는 것이 형성이 이렇게 돼, 오온이라는 것이 모여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안에 나라는 실체가, 만약에 진옥이면 진옥이라는 실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것이 오온이라는 것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진옥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형성되어진 현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 자체가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래서 비었다,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그 이상은 어떻게 표현을 공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 외에 뭐라고 해도 맞지가 않고요. 그냥 없다 그래 버려도 안 맞고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기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니까. 연기로서 이렇게 있는 것인데 거기 안에 들여다보면 이 꽃이라는 것도 여기 꽃이 있지만 이 꽃이 그러면 꽃이라는 실체가 있느냐 그러면 꽃 밑에 꽃 받침과 씨방과 그 다음에 꽃술과 꽃잎과 이게 모여서 꽃이 된 것이지 꽃이라는 자체의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꽃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그것을 갖다 이름 지은 이름의 이름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생각을 할 때 그 꽃이라는 가상으로서의 그냥 이름으로서 가상적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인식되어진 그 안에 내용이 꽃이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꽃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꽃이 이게 와가지고 요 안에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꽃이라는 이름과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거나 향기를 맡았거나 하는 이 감각적으로 일어난 정신적 현상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러고 부처님께서도 이름과 모양뿐이다, 이렇게. 이름과 모양뿐이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름과 모양뿐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보면 다 하나씩 뜯어보고 또 더 분석해서 이걸 세포로 분석하고 세포 핵으로 분석하고 DNA로 분석하고 무슨 안에 염기서열로 분석하고 다 분석을 다 조각조각 다 띄가지고 싹 다 해봐도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꽃이라고 고정되어진 모양이나 고정되어진 실체가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세상의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들과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들도 도교 철학 정도가 허무주의 정도 됐지. 유교 철학은 유철학이에요. 존재 철학이에요. 존재 철학 정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유교 철학을 가지고 이 중국이나 한국에 그걸 적용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유교가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국가 자체가 허술하게 돼버렸어요. 왜? 유교 철학을 가지고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철학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철학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부추기고서 이걸 작동시킨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들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도교 정도가 허무주의 철학, 인과도 아니고, 유교 그 전에 주역인데, 주역을 우리가 볼 때 그거는 형이사학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들이지 실질적인 문제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래서 도교는 형이사학적인 철학들을 갖다 많이 주역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왔고
유교는 현상적인 유철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구 철학 같은 경우도 허무주의 철학 정도 그 다음에 유철학들이에요. 실존주의 철학도 유철학이에요. 사르트르 그 실존주의 철학 같은 거 유철학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철학 가운데 가장 천박한 것이 유물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유물론에 의해서 형성되진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있지만은 그 유물론 같은 것도 아주 천박한 철학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불교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런 철학들을 이미 다 뛰어넘어서 실제 불교를 갖다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이 세상에 설명이 안 되어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뤘다고 하는 말이나 다 동일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철학도 결국은 유철학인데 아직도 과학은 공성의 물리학, 우주 물리학이나 이런 그 학계에서도 아직까지도 공성에 확실하게 도달이 안 돼. 지금 그 양자역학에서 에너지가 이게 그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요. 비어 있는 상태를 갖다 아직 깊이 있게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나는 이제 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아직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고, 그건 심리학이라는 것으로서 좀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이 좀 다루는데, 그거는 역사도 아직 일천하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성과 연기의 철학, 그러니까 색과 공의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불교를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사유해야 됩니다. 이거 사유가 안 되면 무슨 이런 것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집이 깨지도 않고 전부 다 불교라는 형식의 모양만 따르는 모습이 될 거라고요. 모양만 따르는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불교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교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불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진여에서나 세간에서나 7가지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생각해 보시오. 옛날에 여기에 7가지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뭐냐면 수레를 갖다 분석할 때 뭐 한 7가지 정도로 수레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수레 한 7가지. 그럼 뭐 바퀴도 있고 뭐 바퀴 살도 있고 뭐 수레 채도 있고 수레 끌고 가는 이게 소에 걸치는 이게 질마도 있고 또 밑에 판자도 있고 뭐 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은 뭐 자동차에 이거 좀 주세요. 꼭 뭐 술에다가 비유하지 뭐 자동차의 뭐 엔진 부분 무슨 또 뭐 이제 그 바퀴 부분, 운전대 부분, 껍데기 부분 무슨 또 배터리 부분, 또 밑에 축 부분 무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리 부분 이런 걸 다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다 놓고 우리가 한번 자동차의 부품들을 갖다 이렇게 전부 다 놓고 볼 때 우리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의 부품을 전부 다 조립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름을 지어서 자동차 그랬다고? 그럼 자동차라는 이름이 실제하는 것인가?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부르기 위한 개념이니까 개념 그 자체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하나의 이해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이란. 그럼 우리가 자동차 바퀴에 자동차의 개념이 들었냐? 그건 또 없어, 그 안에는. 자동차의 부품일 뿐이라. 자동차의 부품일 뿐이라.
그 자동차 엔진에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들었냐고. 그건 엔진일 뿐이지. 자동차 엔진을 갖다 트랙터에다 얹어놓으면 트랙터 엔진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는 이름일 뿐이라. 우리 머리가 그걸 이야기한 개념적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 민족마다 또 부르는 게 달라. 뭐 차를 카라고 그런다든지 무슨 다 달라 또. 우리는 차라고 그러고 뭐 나는 깡통이라 그러지만은 그 나도 깡통이라 부르는데 그 말도 맞아. 철로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깡통 타고 다니는데 그 뭐 깡통 비싼 깡통 뭐 그 싼 깡통 그게 뭔 차이가 있어. 나 같으면 발로 한 방 꽝 차버릴 깡통이지 그게. 예. 그래서 뭐 서울에는 깡통이 막 엄청 굴러다니더만. 예. 그 깡통 찌그러지면 갖다 버려서 그 큰 차로 막 눌러놓은데, 이거 큰 쇳덩이로 눌러놓고 해놓은데, 깡통 많이 눌러놨다. 그게 뭐 다를 게 뭐 있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자동차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름을 만들어서 그 자동차라는 개념을 갖다 넣으면서 자동차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실제하는 자동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게 나의 소유를 또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알을 만들어서 나무차가 끓긴 것은 해 끓였네 그러고 지차가 끓이면 성질이 팍 올라오고 그 왜 그러냐면 실제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실제 있고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 만들어진 것을 나라고 나 것이라고 또 고집하고 그게 나를 투영시켜서 그게 나를 투영시켜서 내 자동차 거기다 이제 나를 투영시키는데 어떻게 투영시키냐면 나의 욕망과 프라이버시 명예욕을 투영시켜서 이름을 갖다가 무슨 여기서 뭐 자동차 나는 자동차 이름을 잘 몰라. 자동차 회사 이름도 잘 모르고 무슨 세계적인 무슨 자동차다. 저거는 엄청 지나가다가 내가 물어보거든 가끔 이상한 차가 하나 지나가. 뭘 별표 뭐 그런 뭐 표가 있고 뭐 빨갛고 뭐 좀 또 뭐 차가 하나 지나면 좀 이상해서 저 차는 뭔 차예요? 그러면 대번 알더만 다른 사람들은 대번 그 차는 무슨 차인데요? 2억이 넘어요. 대번 알더만. 그 대번 아는 것이 지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저거 자동적으로 알아졌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알아진 것은 지가 자동적으로 욕망이 있으니까 알아졌지 뭐 개떡이는 나는 여수시에 담배 가게 한 군데도 몰라. 여수 시내를 35년을 돌아다니도 담배 가게 한 군데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기를 투영시켜서 관심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 자기 자기를 투영시켜서 내 것이라고 하고 거기도 욕망이 투영됐는데 그 욕망 가운데 탐욕심 가운데 명예욕을 또 투영시켜서 내 것은 남의 것보다 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좀 으쓱해지는 것 같고 좀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놈들이 좀 껄렁껄렁하고 뭐 깍두기 김치 같은 놈들이 말이야 그 무슨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치고 저 좋은 차를 타고 왔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네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전부 다 망하는 거야. 돈이 진짜 있고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진짜 배기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전부 다 은행에 돈 꺼내다 쓰려고 그러면 신용이 있는 척 해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고 이제 얼굴도 매끄럼 해야 되고 양복도 좋은 거. 그 은행에 옷 안 빨아 입고 떨어진 옷 입고 가면 우선 행색만 보고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잖아. 그 은행 저놈들 또 망할 놈들이라. 뭔 전부 다 좀 쌍판대기 보고 뭘 해주는가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서로 속고 속이로 사는 세상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 자동차 하나도 그렇게 이제 허세가 욕망이 허망이 그리고 착각이 투영돼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썩은 놈 깡통을 타고 가나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차를 바라보니까 도 닦은 사람이 아니구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누가 그러더라고. 차를 갖다가 조그마한 소형차를 갖고 그런데 아니 나는 분별심이 없어. 소형차인 줄은 알지만 소형차가 좋다 안 좋다 그런 생각이 없거든. 그런데 선생님 차가 작아서요. 타보니까 쏙 들어가 잘만 들어가더라고. 그거는 나한테는 아무 합당한 인사가 아니야. 합당한 인사가 아니야.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수행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속지 말아야 돼. 속으면 안 돼. 적당하게 타협해도 안 돼. 아닌 것은 그냥 아니야. 저거는 이름뿐이구나. 저는 모양뿐이구나. 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가 이름과 모양뿐이에요. 대다수가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랬다고. 뭐 누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는 좀 말하면 좀 뭐 부끄럽고 그렇게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또 무슨 절 뺏으려고 이단 엽차기 하고 해야 돼. 주고 백돌 뺏으려고 이단 엽차기 하나. 나무 막대기 뺏으려고 그랬으면 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몇 개 주우면 되지. 그 무슨 그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고 하니 그건. 아니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이 몸뚱아리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반야신경만에서 말씀하실 때 온조차도 공한데 너라고 그렇게 국집하고 요 머리 이 뭐야 솜털 하나만 누가 빼도 친구가 빼도 아파 내 걸 몇 번에 하고 성기를 팍 내는데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전에 어디 가서 했더니 그 본문을 이런 얘기를 어느 절에 가서 한 20년 전인가 했더니 주의스님이 들어오더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디 가서 그런 본문 하시지 말라고. 쥐가 내한테 충고를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하지 마라 그러더니 뭐 돈을 벌어진다 그래야 되고 뭐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건강경을 읽으면 돈이 잘 벌어진다 그래야 되고 천수경을 읽으면 무슨 뭐 안전병이도 일어서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뭐 돈을 좀 푹푹 갖다 주지. 스님같이 얘기하면 돈도 한 푼도 안 갖다 주겠다고. 썩어 빠진데 돈도 썩어 빠진 건데 썩어 빠진 거 많이 갖다 주면 어디다가 두음간에다 재어 놓을 거냐 어디다 재울 거냐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가 그러더 스님 저 박복했어요. 돈이 없어요. 너 잘 됐다. 박복한 김에 공부 좀 하자. 부자 되면 돈을 많이 써느라고 정신이 없어 공부를 못해. 그랬더니 죽겠다고 웃더라고. 아니 웃지 말고 이러면 스님 저는 박복해가지고 어쩌고 야 이 자식아 박복하니까 돈으로 정신없이 다닐 시간이 없잖아. 또 한 놈은 저 안에 와가지고 스님 제가요 워낙 사람들이 못생겼다 그래서 왔어요. 못생겼으니까 이제 팔려갈 데 없으니까 너 여자들 안 따라다니지 그랬더니 여자 한 사람도 결혼하려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 자기가 따라가면 스토킹 한다고 틀어버린대.
너 잘 됐다. 그 김에 공부 좀 하자. 그 탤런트나 저런 사람들, 나는 장동건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 왜 안 부르냐면 잘생겨 놓으니까 얼마나 복잡해.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거. 신성일도 돌아가셨지만은 또 잘생겨가지고 뭐 엄앵란이 평생 애미겠다 그러대. 또 엄앵란 씨 보고 성질 낼라. 뭐 그분은 뭐 자기 입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뭐 되겠지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겨서 못생긴 김에 좀 공부 좀 합시다. 잉? 돈 없으면 돈 없는 김에 공부 좀 하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또 스님 이제 늙어서 별로 쓸데가 없어. 잘 됐다고 쓸데없으니까 공부 좀 하자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 손지만 한번 그 껌값 좀 주면 돼. 손지는 그 껌값만 주면 돼. 그 딸내미나 아들놈의 새끼들은 재산을 줘야 되지만 손지는 껌값만 주면 돼. 그게 손지한테는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나도 손지들이 있지만 손지한테는 돈이 좀 덜 들어가. 껌값만 좀 주면 괜찮아. 이하순 보살은 껌값만 주면 되지.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갈 때가 이제 늙으니까 사람들 안 찾으니까 아이고, 그거 뭐 일부러 뛸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있지만은 또 그제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기 좋구나. 그렇게 하고 그 공부 좀 하고. 그럴 때 또 뭐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찍찍 울고 앉았으면 그같이 철학한 게 없어 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라면 한 끼도 끓여 먹어. 아예 지금 하루에 라면 한 끼 끓여 먹어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산중에서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고 수행한 사람보다 나아요. 더 훨씬 유리해.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이게 뭐 얼마 남지도 않은 세상이 말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아픈 데나 뭐 맨날 아프다고 휘둘리고 그렇게 하지만 요게 나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요게 아주 요사스러운 놈이 돼가지고 조금만 늦추면 어기장을 놓는다고 이게. 조금만 늦추면 밥을 좀 덜 먹이면 어지럽고 배가 쪼록쪼록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이 돼버리고 조금만 늙으면 이제 늙었다고 이제 내가 늙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앉았고 뭐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픈데 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왜 못해? 무릎 아파서 이제 공부도 못 하겠습니다. 안 하는 핑계도 펠쭉스럽게 돼. 남의 말로 그거 벨쭉스럽다 그래 그걸. 아주 벨쭉스럽게 설천보살 수진양 남의 말 맞지? 벨쭉스럽게 그런 걸 갖다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갖다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 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우리 BTN으로도 보고 BBS 방송으로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자꾸 떠들어 제끼니까 공부하라고 떠드는 일이니까 이제 해서 말이야. 어느 날 말이지. 여러분들도 좀 공부가 깊어져 가지고 그 방송에다가 내한테다 연락하라고 죽을 때 자신 있는 사람은 연락하면 내가 방송에다가 취재를 나갈 거니까 그럼 취재 나가서 몇 시 정도 죽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간다 하고 누가 한 사람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방송에 생방송을 한번 내놨다 그러면 공부로 드는 놈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그러면 니나네나 공부를 안 하니까 전부 다 그냥 허망하게 죽으니까. 응? 허망하게 죽으니까 말이야. 별로 믿지를 않아. 생사를 벗어난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아. 우리 전국에 공부하는 도반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냥 그냥 앉아서 한번 가봅시다. 잉? 아무 말도 안 하네. 탁 앉아서 나 갑니다. 그러고 전부 다 뭐, 여러분 내가 주음으로 전부 다 한번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줄게.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석 없이 세간에 따라 그곳에 자신의 부분을 의존해서 가립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동차라고 그랬을 때 자동차가 절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동차가 내가 아닌데 내가 그 이름을 가립시키고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존립시키고. 나라는 것도 그래. 나는 아침에 여기에 밑에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한 시간 조금 못되게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가면 금목소라는 나무가 큰 게 한 그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자라는지 옛날에 78년 동안 세우는 요 중림사 정화하면서 세우는 비석이 하나 있어. 그걸 위에 싹 이만큼 벌써 덮었어. 저게 내가 언제쯤 다 덮는 걸 보고 갈란가. 그게 나뭇가지가 싹 이렇게 다 덮을 때까지 내가 안 깎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영감님들이 전부 다 암흑에 176전 뭐 얼마씩 내놓고 뭐 몇만 원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내가 그걸 하니까 전부 다 읽어보니까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름만 있어. 비석에 이름만 있어. 그리고 거기에 금목수가 나무가 덮어버리면 이제 그나마 보이지도 않아. 그게 무슨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이름이 나인 것처럼 가립을 하느냐고 말이야. 응? 나라는 것은 여기에 온이 형성되어져서 이게 지금 연기로서 변화하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뭘 고집해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거기다 자동차에다 투영을 해가지고 자동차 내 돈도 지 돈이 어디 있어. 내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거고. 그러니까 내 거는 좀 프라이버시가 좀 써야 되고 내 거는 차가 긁히면 안 되고. 그래서 그딴 나를 투영시켜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또 나를 갖다 하나 만들어 나간단 말이야. 또 나를 만들어 나가요. 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북에 그 금강산 구경 갔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신문에 김일성 사진이 나거나 김정일이 사진이 나거나 그 족속들 사진이 나오면 절대 엉덩이다 깔고 앉으면 안 되고 찢어도 안 된대. 아, 그러면 저거들이 신문에 나오지 말지. 아, 뭣도 하면서 나와가지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는 내가 가끔가다 신문지를 갖다가 엉덩이다 깔고 앉으면서 그래, 대통령도 깔고 앉고 말이야. 예? 저 돈 많은 회장도 깔고 앉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신문 쪼가리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나간 그 사진을 자기를 투영해서 감히 나를 무시했다고 이북에서 깔고 앉았다고 말이야. 어? 역적으로 해가지고 저 아우지 탄광 보내버리고. 삼부자가 정신병자야. 그거. 수행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정신병자야. 집착한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고생 많이 해. 전에 80년도에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는데 아, 큰일 났다 싶더라고. (80년대) 그럼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진짜 큰일 났구나. 간이 털컥 내려앉더라고. 뭐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이니까 국민 여러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뽑아놨지만 제가 송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뻣뻣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면 정의라는 게 지 맛대로 하는 게 정의잖아. 그래서 이 국가라는 권력도 자기를 통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평생 총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 불안한 일을 당한다고. 예, 이제 전체 자아가 다 험한 것들이라, 다 인연 따라서 그냥 술술술술 다 흘러가는 것들이라. 그림자 같은 것들이라 실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는 여러분이 화장터에 가가지고요, 누구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족 누구 화장을 턱 하고 나면 뼈다고 속에 뭐가 석회가루 좀 나오는지 뭐가 있었대요. 그게. 정이 좀 남아 있어서 무슨 빽다고 갔다 어디 낙골당에다 갔다 낙골당에 넣으면 그거 전부 다 빽다구도 석회화돼서 슬슬 썩어 내려가. 뭐로 갖다 보관해 놓을 거야. 그 이제 세속의 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해샀고 이제 그런 해샀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도 이제 내 죽고 난데 비석 세울 놈도 없겠지만은도 지금부터 없으니까 더더욱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놔야 그래도 안 할 명분이 생기잖아, 여러분도. 비석에 하나도 세울 필요도 없고 그 부도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도 만들어서 그 돌덩이 그 돌멩이 말이야. 나는 전에 한국사에 내가 한 36년 전에 오면서 보니까 부도가 전부 다 길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더라고. 그 애들 굴리기 좋을 만한 그 부도를 갖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도도 만들 필요도 없고 비석도 만들 필요도 없고 그저 화장하면
화장하면 그저 훌루룰루 흩어서 그냥 저 산천에 그냥 흩어서 그거는 뭐 더러운데 흩어지 깨끗하게 흩어지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것도. 그거 뭐 물질일 뿐인데 뭔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다 해야지. 무슨 놈은 그 나는 항상 옛날에 큰절대 송강사 같은 데도 가서 이렇게 보고 하엄사 같은 데 옛날 지금 100년 전 정도의 얘기야. 하엄사도 1400년이 넘는 절이지만 부도 10개도 안 돼. 100년에 한 개도 안 세운 거야. 옛날 스님들이 3000명, 4000명 살았었는데 100년에 한 개도 안 세운. 얼마나 철저한 바른 정신으로 살았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예, 잘 사신 거라. 아주. 그것만 봐도 참 공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허망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가 없다라는 데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 누구는 그런다더라고. 돌아가시면 화장할 게 안 간다. 2번 죽는다. 태우면 또 뜨거워서 안 그래도 죽을 때 애가 터졌게 죽었는데 또 태우면 또 뜨거워서 어떡하라고. 죽고 난 뒤 몰라. 마취 시켜서 배를 다 갈라놔도 모르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을 때 알을 집착해서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도 하지 마. 우리 스님들이 주도를 안 해주니까 국가가 잘 주도해서 다 화장하라 그러대. 그거 참 잘했다고. 정진석 주기경은 화장을 안 한 모양이 돼. 몰라, 다음에 살아날지 모르지 또. 그것은 집합체로서 완성품인 그 수레는 행위자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놨어. 그거는 굴러가는 집합체야. 그러니까 뭐 이게 부품을 다 조립해가지고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이제 부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 얘기에 모순이 있다 그 말이야.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동차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동차를 사람이 타고 가려고 자동차를 만들었지. 수레도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야. 만든 거란 말이야. 이것이 따로 있어. 사람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주체고 자동차는 거기에 부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도 자동차의 일부이고 자동차도 그걸 몰고 가면 사람의 일부란 말이에요. 두 개를 갖다 자동차와 사람을 분리시키버렸다고 칩시다. 자동차는 자동차고 사람은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자동차가 사람을 태워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하고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어서 발생되어진 하나의 현상이야. 아까 내가 앞 시간들에도 말씀했지. H2O라는 것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이 돼서 수소일 때나 산소일 때는 물처럼 젖어드는 습성이 없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오온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정신체가 생긴 것이란 말이야. 발생한 거라고 그게. 그 특성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갖다 자꾸 영원체라고 생각한다고.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와 수소가 돼서 물이 됐을 때, 합해서 물이 됐을 때 다시 산소와 수소를 갖다 분리시켜버리면 젖어드는 습성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오온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해체된단 말이야. 특성이 사라진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마음을 운용한다는 것은 오온의 집합체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자동차가 아니고, 그죠? 자동차와 사람의 관계는 자동차가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자동차다. 자동차가 있어야 사람이 운전하고 하고 자동차를 사람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의 연기관계, 서로 의존한 연기관계이지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전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일곱 가지 형태로서 일체 없는 것을 어찌 존재한다고 하는가. 수행자가 이것의 존재를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놓고 보면 사람의 오온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뭐 모든 다 철학과 종교가 대다수가 유교도 뭐 영혼이 3700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뭐 혼이 뭐 이쪽으로 쪼개져서 하나 있고 저쪽으로 쪼개져서 하나 있고 저쪽에 묘지에 하나 있고 뭐 조상한테 하나 가고 집에 뭐 위패 하나 있고 3700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쪼갤 때 몇 그램으로 쪼개는지 몰라. 그 뭐 힌두교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도 뭐 어디 간데 하늘로 가고 뭐 저 가고 어디로 가고, 기독교도 뭐가 있어가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 뭐 어디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고, 회교도 뭐 간다 사고. 그러니까 그런 가고 오는 것이 없어. 오온에 의해서 그 오온이라는 것이 이게 모이면서 발생되어진 하나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외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 12처 18개 외에는 없다. 없다 그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뭐하다 그 소리랑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불교에서 아웃되는 거야. 알을 집착한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진여에도 수월하게 들어서게 되므로 이제 이게 전부 다 수행자가 온 12처 18개 위에는 일체가 영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져야만이 진짜 번뇌가 다한 공성의 빈자리를 갖다가 수행자가 들어가기 쉬워. 무언가 있다라고 시로락이 비단 시로락이 하나 정도라도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애도란 말이야.
철저하게 실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이 공성에 도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어. 어둠이 없을 뿐이야. 깨달음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고집한다면 그런 곧 외도라. 어둠이 없을 뿐이야. 우리가 낮이 됐다는 것은 밤에 어둠이 없어졌을 뿐이지 낮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낮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요 줌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안 졸라고 애먹죠. 응? 잠은 전국적으로 망신당해. 영국 보살은 왜 안 나왔나? 왜? 급하게 불려갔답니다, 사무실에. 왜? 호출 당해갖고 갔답니다. 어떤 놈이 수상히 호출했어? 이곳에 그것의 정립됨이 그와 같음을 인정해야 한다. 수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순간 집합제도 없고 그것의 부품도 없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봅시다.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고 뭐 안에 배터리가 있고 뭐 운전대가 있고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퀴를 하나 갖고 왔어. 고무 빼고 또 안에 휠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면 그 휠이 바퀴인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휠을 갖고 와가지고 1500도 되는 불에다 확 녹였어. 거기에서 뭐 니켈도 빠져나와 버리고 철도 빠져나오고 다른 다 분리됐어. 거기 휠이 또 어디 있어? 그것은 바퀴도 모임체일 뿐이고 거기에 자동차 부품도 전부 다 모임체일 뿐이라면 바퀴에도 자성이 없고, 다시 얘기해서 인간에 적용시키면 색수상행식의 색적시공 공적시제, 수적시공 공적시수, 그죠? 색수상행식은 상적시공 공적시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반야식은 그걸 줄여놓은 게 색적시공 공적색, 색분리공 공물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도 그 공식대로 연부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놓고 보면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도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바퀴를 바퀴로서의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해. 그걸 또 분해하면 그것도 다 분해되지고, 그걸 또 분해하면 또 분해되고, 아주 구사하게 해서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들어가도 그냥 미세먼지로 분해가 들어가더라도 실체가 없는 거라. 그것은 미세먼지로 들어가 보면 바퀴가 거기 어디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를 볼 때 나는 그래도 깡통으로도 봐주니까 다행이지. 도인들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야. 저거 허상이다. 그래서 이게 집합체도 없고 그것때 부품도 없으니 만약에 우리가 수레를 불에다 다 태웠다. 그럼 바퀴도 다 타고 다 타버렸다. 재가 돼버렸다. 거기에 어디에 수레가 있는 공? 이건 비유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혜,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분석해 놓고 볼 때 그림자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 말. 우리가 거기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에 어디 있느냐. 지혜의 눈으로서 그러니까 이러잖아. 뭐
자비의 눈으로 뭐 살피면 그 우리 시달림을 때 응? 해안간시 지옥공 그러지. 자비로 살피면 그게 무슨 뭐 어쩌고 연꽃이 피어나고, 자비로 살피는 그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눈으로 살피면 지옥이 없느니라. 공성의 지혜로 살펴놓고 보면 없어. 그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게 돈이 있겠는가? 권력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신경 온조차도 공하다 그러면 온이 색이 곧 공이고 색도 실제가 없고 그 소리거든. 그게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에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한 할머니로부터 태어났다. 그럼 할머니 이전에는 뭐였구노? 꽝이지 뭐.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히 나는 두 가지로 여러분을 분석해. 하나는 굉장히 큰 도인들이고, 하나는 매우 지금 그 마약을 했거나 진통제를 했거나 그래서 멍해져 있거나 간이 부어 있거나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도망을 다 안 가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대단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부처님 당시 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돈 벌어가지고, 집도 크게 하나 짓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거는 집을, 요즘에도 그런 놈들이 많더라고요. 많더라고. 나는 자연이다, 그것도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허망하게 그냥 대충 얽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 산중에 들어가서도, 여기는요, 집을 한 채 짓고, 이쪽에 또 딴 걸 짓고, 그래가지고 이걸 딴 걸 짓고, 그러니까 안 올라는 마누라도 오게 만들고,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런 소리 했었대. 그 부처님께서 그 건강경을 말씀하시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말세 요걸 듣고 기절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광난을 일으키죠. 광난이라는 게 눈을 확 까디잡고 뒤로 기절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들도 들어 있을 거요. 다들 보면 그때 말세가 돼가지고 다들 돈 벌라 그러고 권력 잡으려 그러고 눈이 다 뒤집고 오래 살라 그러고 좋은 거 먹으려 그러고 난리구슬 칠 건데 그런 거 전부 다 험한 것이요. 남을 베푸는데도 우리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베풀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각설이가 들어갈 때 그래도 쉬고 아침에 절대 꼭두 새벽에 안 들어가. 10시 다 치우고 밥 먹고 치우고 이제 설거지 다 한 뒤에 이제 아줌마가 배가 불러서 좀 넉넉한 뒤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제일 노래 잘하는 각설이가 앞에 가면서 바가지 두드리면서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그것도 빨리 들어가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대문 앞에서 두 바퀴 돌고 그러면 아이고 아짐씨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곱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이고 작년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고 또 하십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러고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밥을 갖다가 식은 밥 덩어리 그것도 저 먹던 밥도 안 주고 어제 남아서 강아지 주려고 하는 식은 밥 덩어리를 하나 그냥 그 바가지에다 엎어주면서 다음에는 오지 마시오. 개 줄 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내보내는데 밥 주는데 그렇게
이 밥 한 그릇, 그 식은 밥 한 그릇 개 주려고 하던 밥을 주면서도 그렇게 상을 내는데 건강해서 주도 준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러면 요즘 사람은 안 줘버려. 주도 준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준다는 생각을 내야 그래도 뭐 좀 흔적이 되잖아. 내가 이런 공적을 쌓았고 뭐 그래가지고 표창장을 이만하게, 표창장도 작게 주면 안 받아 요즘에. 표창장이 이 책 2배 정도 돼요 이만하게. 표창장 그것도 이게 종이째기로 주면 어디 못 쓴다고 이제 크리스탈에다가 또 찍어서 주고, 또 크리스탈도 또 안 된다고 대리석에다 찍어서 그렇게 줘야 가서 그래도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사무실에 상패가 한 30개 뭐 주르륵 늘어놓고, 이번에 돈을 내가 한 돈 100만 원 내니까 상패 하나 주십시오. 일부러 상패로 사는 놈들도 있고. 근데 건강에서 주도 준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응? 어? 내가 줬다는 생각도 내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보상받을 생각도 내지 마라. 보상 안 하면 서운했다는 생각도 내지 마라. 그게 물건이 원래 네 물건이었느냐? 네가 본래 있었느냐? 네는 본래 없는 놈 아니냐? 받는 놈도 원래 없는 놈이다. 그 소리 듣고 기절을 안 할 놈이 누가 있나? 요즘에 다 못 알아들으니까 기절을 안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기절을 안 해. 오늘 저 남양유업인가 거기에서 무슨 파스텔 우유인가 그게 그 여수의 갓김치가 코로나에 뭐 좀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갓김치 자랑하고 덕담으로 하는 소리지. 그 장사하는 남양유업인가 그거 이게 코로나에 뭐 좀 도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말이 다르잖아.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고, 오늘 그 남양유업 총수에서 전부 다 사퇴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안 넘겨줍니다. 아들한테 안 넘겨준다는 게 제일 억울한 모양이다. 울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저 사람도 약간 김일성이 닮은 데가 좀 있구나 그랬구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건강경 얘기를 듣고서 기절 초풍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강경 얘기를 듣고 기절할까 싶어서 원래 야구르트 같은 게 유산균 같은 경우도 위에 내려가면 위산이 다 유산균을 죽여버리거든. 위산이.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유산균이 장까지 내려가게 하려고 요따 이게 그 껍데기를 카바를 씌워가지고 먹으면 그게 한 몇십 프로만 위에서 소화가 되고 밑으로 장에 내려가서 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유산균이 유용한 균이 거기서 산대. 그런 것도 한대. 그러니까 건강경을 보고서 기절을 할까 싶어서 건강경을 모르게 해놓는 거야.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모르게 하더라고. 그걸 건강경을 읽으면 하이고 해사니까 이건 초상집에 있는 거라 그러고, 또 건강경을 갖다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하는데, 요즘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는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건강경에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갖다가 인류가 발견한 가운데 최고의 하이한 이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놓은 것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뭔 얘기하고 하냐. 그걸 갖다가 이제 위에서 전부 다 위산에 죽을까 싶어서 그다 카바를 다 씌워가지고 내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해야 돼. 아는 얘기를 하면 건강경대로 얘기하면 다 조계종이 다 기절하고 말지. 조계종 기절한다고. 건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막 갠성했다고, 지가 갠성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 많잖아. 근데 건강에서는 내가 깨달았느니라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내가 또 있잖아. 그럼 왜 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경을 읽어도 절대 기절을 안 하려고 아주 전혀 딴 얘기로 읽습니다. 굉장해. 그거 뭐 부적을 만들어가 읽어. 건강경을 또 노래로 만들어서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느 스님 건강경, 그 목소리가 좋으니까 좋긴 하더라고. 옛날에 육조 스님 때도 법달이라는 놈이 법화경을 다 외우는데 안에 뜻을 몰라. 육조 스님한테 법화경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핀잔했냐면, 네 이름이 법달이잖아. 법에 달통한 놈인데 법을 모르는구나. 나도 안 읽어봤으니까 네가 읽어봐라 그래. 조금 읽으니까, 아니 이건 내가 다 읽었다 그만 읽어라 그러고 설명해 줬어. 다 외우고 뭐 수천 독을 했는데도 안에 내용도 몰라. 전국에 건강경이 막 스피커마다 울려 나와. 절집안에 가면 뭐 여시아문하고 막 목소리도 그 좋게 참 아름답게 나오더라고. 그쪽 깨꼬리 목소리보다 훨씬 아름다워. 근데 내용이 없어. 그거 왜 내용이 없는 줄 내가 아느냐면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여자들이 아무도 기절을 안 했더라고. 남자들도 아무도 기절 안 하고 그 소리 제대로 들었으면 다 기절할 일이야 전부 다. 절 앞에 기절하는 사람이 그 건강이 틀어놨는데 기절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듣기 싫어서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듣다는 얘기지. 그래서 건강경도 노래로만 존재하고 부적으로만 존재하고 그 대장경 속에 폼으로만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경은 전부 다 우리가 읽고서 그렇게 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수레가 다 타버리면 부품이 없다는 비유도 지혜의 불이 집합체를 태우니 부품도 다 끄라다. 그 지혜를 갖다 건강경에서도 금강반양 바즈라 브라자냐 바즈라 벼락이란 말이야. 그 수백만 볼트가 쾅 하고 반짝 내리칠 때 나무가 쫙 하고 부러져 버린다. 불에 붙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이 공성의 지혜로서 집착되어진 대상을 살펴보면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마치 바즈라, 벼락이 나무를 두드러 치거나 돌을 두드러 칠 때, 번개가 두드러 칠 때 그게 산산조각이 나듯 깨지듯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다 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 바즈라 브라자냐가 뭐냐면 일체유의법이 요몽한포영하고 여로 여기저 응장여시가 일체유의법이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실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하는 것일 뿐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허망들이라. 그게 남한테까지 적용시키기 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업 따라서 잠시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구나 이렇게 항상 관찰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욕망을 일으키고 사는데 속질 않지. 그런 욕망을 일으키면서 사는데 속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 안 속는 놈을 붙여라 그래.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을 붙여라 그랬단 말이야.
뭘 붙여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오늘 요런 얘기를 듣고서 발심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너 춥냐? 안 추워? 춥다고 머리에 추우면 머리 추우면 니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서 괜찮겠다. 머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는 머리가 없으면 이게 막 뒷꼭지가 추워가지고 시원하더라. 그와 같이 세간에 통용된 온과 개와 마찬가지로 육체에 의존해서 온이라는 것은 세간에 의존 뭐 온이라는 것은 오온을 얘기하는 거. 이제 인간에게 보면 색수상식 오온을 얘기한 거야. 색수상식 오온을 얘기한 거라. 온과 개는 이제 그 온처개 있잖아요, 그죠? 온처개. 개는 그냥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처에 의존한다. 그게 요게 이제 요 얘기는 요렇게 해놨지만은 또 온처개예요. 5온 12처 1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식 육건 안이비설신이 육경 색상에 미쳤고 육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석식 촉식 촉식 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그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육식에서 나다 하고 착각을 일으킨 나라는 의식. 거기서 이거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5온 12처 18개가 생기면서 화합해서 일어난 하나의 정신작용이야, 이게. 그럼 이 하나의 정신작용이 알을 집착하면서 이것은 내 것, 알을 집착하면서 분별심이 일어난다고. 나의 좋고 좋지 않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면서 좋은 것은 반복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반복하고. 그럴 때 이 일어난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의식. 그 서양에서는 자꾸 이런 자아의식을 갖다가 자꾸 뭘 발견하고 뭐 자아를 강화시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놨대. 그거는 이제 자존감이 너무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자아는 있지 않지만은도 이 자아가 영원한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연기로서 존재하는 이것은 매우 소중한 거라. 자아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자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지. 그래서 그 고대 인도 같은 경우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되어진 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이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죄를 해탈하는 것이라 그래요. 명상을 통해서, 그네들 명상은 호흡을 지식시켜서 호흡을 아주
1분에 한 번도 잘 안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도 그 힌두교 마하리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멍해져 버린다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자아가 있다면, 영원한 자아가 있다면 이거는 형성되지 말아야 될, 벗어버려야 될 상황이지만, 자아가 착각한 자아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다면 이 연기로 형성되어진 이 몸은 우리가 도를 이루는데 매우 소중한 가치랍니다. 이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은 행위이며 이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착각해서 자아가 하나 일어나서 고집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온으로 형성되어진 이 나 자체가, 오온 이 자체가 사용자이기도 하고 행위자이기도 해. 자동차로 친다 그러면 자동차 차체이기도 하고 운전자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위자와 그 굴러가는 자동차와 사람이 둘이 아니야, 이게. 운전하고 굴러가는 이 운전하는 이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으킨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의식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일어난 이 마음, 이것이 나를 운전하고 가는 내 오온의 덩어리를 운전하고 하는 운전자이고 이것 자체가 곧 행위자이란 말이야. 이것이 이 자아를 형성시켜준 온 자체나 이 자아나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알아.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이는 경고하지 않고, 이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이면 거꾸로 얘기해. 견고하지 않으니,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환과 같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의 행성에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게 존재냐? 하고 그랬을 땐 비존재란 말이야.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존재냐 그랬을 때는 이게 고정불변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갖다 이게 존재냐 하고 했을 때는 존재가 아닌 거야, 이게. 왜?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환과 같다. 공성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반야심에서 시곡,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이 있고, 그리고 끄트머리 농담으로 조선무, 그렇게 전부 다 무무 다 해놨다고. 이건 전부 다 공 가운데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 존재했겠느냐? 근데 경고하지도 않고, 경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런데 우리 따져놓고 경고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 이게 빽다구랑 뭐 좀 있어. 인연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생무, 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식, 무색성향, 미조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무무명 해놓고, 무명이라는 게 본래 없어. 그런데 생명체가 있으면
무명진이야. 무명이 다음도 없어. 있는 동안에는 다음이 없어. 왜? 생겨난 자체가 무명이기 때문에. 생겨서 있다 그러면 무명이 다음이 없어. 거기 있어. 야, 부처님은 말씀해 놓은 것이 지금 수학자들이 말을 해 놓은 그런 수학 공식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해. 철학적 내용들이. 이것은 생멸이, 나고 죽는 것이 아니야. 그 나고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시오. 저 하늘에 아트만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태어나고, 또 여기서 다 해서 저리 죽고, 죽어서 저기 가고, 그것도 아니야. 생멸이 없어. 왜 없느냐? 그냥 그림자처럼, 그 내가 불교 BBS 방송에서 그랬어. 불생불멸 불구부자 그 얘기다.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성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영화가 거짓이다, 영화가 찍어놓은 그림자다라고 볼 때는 영화 보면서 영화 안에 주인공이 한만 죽어도 그것을 초상 안 치러. 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우리 어릴 때 가설극장에서 포장 쳐놓고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뭐 그 영화 했던 그 영화에 어저께 저녁에 죽었어, 주인공이. 칼싸움하다 죽었어. 근데 뒷날 영화 보니까 또 나오대. 그럼 뭐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왔나? 어릴 때 그랬지. 그 영화가 환이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영화 속에서 100번, 1000번을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이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환과 같은 인생이라 할 때 생사가 거기에 어디 있느냐. 물고기처럼 왔다 갈 거란 말이야. 이것은 생멸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을 빌어하는 것도 영원한 것도 또한 없어, 그게. 영원한 것도 또 없으며 그 자체와 다른 것은 없다. 오온과 다른 또 다른 오온 12처 18개와 다른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어떤 다른 나도 거기에 그 오온 외에 뭐가 특수한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며칠 날이지? 16일 날 낮에 5시에 우리 문지영 피아노 연주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건 전부 다 표 구해서 좀 해주시고 이게 그 아동돕기 할 겁니다. 아동돕기인데 그건 지금 여기에 막연하게 그냥 아동돕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중요한 안에 프로그램이 이 공개석상에서 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심각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또 이제 우리 문지영이 여수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고생해서 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표 같이 구입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올려져 있죠? 띄워졌습니다. 지금 그 앞에 이렇게 띄어져 있고 그러니까 표는 석전사에서 구하면 됩니다. 아마 인원은 한 자리 띄우기를 하니까 한 500석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초파일 날도 그 초파일 날 오전에 그 초파일 5월 19일 날이죠. 19일 날 오전 10시에 한 2시간 정도 부패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마당 전체에 그것도 한 500석 정도만 거리 띄우기 해서 이렇게 부패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